여러분, 오늘은 일본 경제에 이어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IMF 이전과 이후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처럼 일본도 버블 이전과 버블 이후에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버블 이전의 일본과 버블 이후의 일본으로 또 다시 한번 역사를 나눠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고 지금도 현재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사실 버블 이전의 일본인은 우르르 몰려가서 닥치는 대로 쇼핑하고 명품을 즐기며 그리고 세계 각지의 회사나 법인들을 자기들의 명의로 사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중국에게 내리고 있는 평가를 과거 70년대에 일본인이 받았다는 거죠. 어느 나라나 경제 성장 사춘기 과도기 시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경제 수준과 시민의식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둘만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거만했던 일본이 미국에게 2차 참교육을 받고 온순해집니다. 플라자 합의로 한 방 맞고 일본이 버블로 본인 손모가지를 찍어버립니다. 이 버블 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된다는 마인드 그리고 애국심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을 나무라기도 하죠.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냐고. 자기가 만약 젊은 시대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배로 일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소름 돋게도 대한민국 현재권 아주 생각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맛본 세대는 모두 다 이렇게 변하나 봐요. 자, 그럼 성공을 맛본 세대가 아닌 일본이 정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 과연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의 부모님 세대들이 노력만 하면 다 된다는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부모님이 몰래 방에 들어가서는 은행 이자는 어떡하고 원금은 어떡하는데 월급은 안 오른다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걸 몰래 봐왔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일본이 성공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본 것은 성공한 나라가 실패해가는 그 과정뿐이죠. 자, 그럼 어떨까요? 제로 베이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포텐셜을 지닌 나라에서 사는 것과 그리고 고도 성장을 이뤄낸 나라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제공받는 나라, 그러나 성장은 점점 하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 이 두 나라에서 사는 것은 개인 인생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타이밍이 좋아서 환경이나 조건은 좀 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에서 살았고, 그리고 누구는 운이 정말 나빠서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만 찾는 쫄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소름 돋는 점은 그 두 사람이 같은 나라 국민이라는 겁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재의 젊은 일본인들의 현실입니다. 사회의 많은 현상은 과거 버블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버블로 인해서 국가는 실패했고 국가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작은 이자카야 하나 여는 것도 엄청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은행에서 호락호락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 와중에 빚을 진다면 서로 죽겠다는 거죠. 은행이나 채무자 둘 다요. 이렇게 점점 일본인들의 마음속에서 모험심이 삭제가 됩니다. 일본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마 일본에서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듣는 소리가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실패할 때 대가가 너무 크고 이미 한번 실패했으며 또 한 번 실패할 것 같은데 이때 실패하면 정말 끝장이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회 현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거, 일본 기업에게 리스크 감수라든지 모험심 이런 게 점점 삭제돼서 점점 산업이 갈라파고스화 되고 도태돼 가는 것도 이런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실패하면 도산하니까 안정적인 것만 하자. 그리고 예를 들면 변화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카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괜히 바꿨다가 적자나고 경쟁력 떨어지면 그게 대실패니까요. 심지어 애니메이션이나 제이팝 같은 것도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안 팔리면 도산이니까 파산하니까 항상 팔리던 거 위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부분마저도 고여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땐 바꾸지 않아서 실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일본의 모든 사회 현상이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렇게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실패할까 두려웠다면 50년대부터 70년대 성장을 하지도 못했겠죠. 일본이 만약 과감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버블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 그 버블 때문입니다. 버블의 큰 실패 이후에 사람이 모두 이렇게 변했습니다. 결국 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민족성이 한국의 조선업이나 반도체증을 따라잡히게 만들었고, 그래도 완전 바보는 아니라서 2000년대 이후에 정치를 한번 바꿔보거나 딱 한 번이지만요. 그리고 한국과 반도체 치킨게임 도발까지 하고 아베노믹스로 경제체제를 바꿔보려는 과감함까지 보여주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사실 태생적인 습성을 버리질 못했어요. 과감함이라는 게 사실 일본에게 어울리는 특징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못 얻고 다시 실패했고, 그 실패는 안정감이 최고야, 안전한 게 최고야 라는 그 고정관념을 더욱더 주입을 시켜서 사태를 흑화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성공해본 적도 없고 시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시도를 안 했으니까 실패도 안 해봤겠죠? 실패를 하면 욕만 먹고, 실패를 안 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지도 못해요. 이미 일본 사회 전반이 그런데 뭐 신입사원이 패기 있게 뭔가를 도전하고 싶다고 한다고 회사 수뇌부에서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런 도전의식이 없이 회사를 다니는 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퇴근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인생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뭔가를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뭔가 맡겨져서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 거기서 얻는 충격도 상당히 뭐 다른 민족들보다 크게 받는 편이죠. 사실 일본도 개인주의이긴 합니다. 나 우선주의. 근데 그게 사실 좀 서양의 개인주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서양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표출하는 그런 사회에 반해 일본은 그냥 뭐 나를 방해하지 마라 이런 느낌의 개인주의죠. 그러니까 서양의 개인주의가 소들을 그냥 방목하듯이 풀어놓고 알아서 풀 뜯어 먹다가 때가 되면 와라 이런 식의 완전 방임주의 개인주의라면, 일본은 뭐 소에게 뭐 10m짜리 목 지어놓고 내가 자유는 줄 건데 이 이상은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한정된 것만 할 수 있는 제한된 사회에서 그중에서 극한의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일본인의 개인주의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유일한 희망세대인 젊은 세대들도 마치 부모 세대들처럼 같이 골마버렸습니다. 더 이상 과감함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과감해진다면 뭐 부동산 버블 때처럼 광기의 사회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면은 조금 일본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뭐 가끔 그런 사람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 뭐 그런 느낌이요. 모든 것은 버블이 만들었고 일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80년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일본도 쇼와 노스텔지아를 그리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방법이 있긴 있겠죠. 개혁을 하면 되는 거고, 일본이라는 나라 잠재력은 있는 나라입니다. 충분히 바꾼다면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현재 일본 젊은 세대와 또 기성세대를 본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합니다. 일본은 버블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후폭풍으로 인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분위기로 모두가 소심해져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성장력, 사회의 활력을 잃어버렸고 간간히 1위를 유지하는 것도 점점 후발주자에게 따라잡히고 있고요. 사회 현상 하나가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반면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IMF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극복한 거, 그래도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뭐 국가나 보통 평상시에는 누가 진짜 강한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위기 때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을 뿐이죠. 위기 때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위기 때 강한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위기 때 한번 잘못해서 잃어버린 몇십 년 고생하는 어떤 나라와, 그리고 위기를 단 몇 년 만에 극복한 어느 나라. 사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민족 간의 우열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 민족 간의 우열이 있다고 한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